이제 허리 쪽으로 갈게. 정만의 손이 수진의 허리 위쪽에 닿았습니다. 정만은 자신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부드러운 허리 라인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으흐. 수진이 신음을 흘리며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정만은 자신도 모르게 더욱 부드럽게 손길을 움직였습니다. 정만의 마음속에는 수진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함께 더 많은 반응을 보고 싶다는 묘한 욕망이 공존했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도 봐야 하는데. 정만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만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수진의 그 부분을 만지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거기는 안 해주셔도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수진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만의 손길을 더 받고 싶으면서도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사연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마을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는 기와집 마당에서 정만이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올해 72살이 된 정만의 등은 여전히 고닫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30년간 물리치료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왔던 그 손은 이제 빈마당만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부엌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8살의 수진은 정만의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집에서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낮에는 마을 작은 마트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정만은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놓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갓 구운 생선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텅 빈 집 안에는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오늘도 허리 아프지? 정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를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마트에서 쌀포대 나르느라 그런가 봐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찌릿하게 아파요. 수진의 표정에서 고통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정만은 물리치료사였던 경험으로 수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요추 4번과 5번 사이의 디스크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생긴 염좌 증상이었습니다. 방치하면 만성요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저녁에 제대로 봐줄게. 이대로 두면 안 돼. 정만의 단호한 말에 수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버님도 피곤하실 텐데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날 저녁 수진이 마트에서 돌아오자 정만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두꺼운 요를 깔아놓고 30년간 사용해온 치료용 아로마 오일과 온열팩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기 편하게 엎드려. 옷은 등 부분만 걷어 올리면 돼. 정만의 차분한 목소리에 수진은 조심스럽게 엎드렸습니다. 정만은 먼저 수진의 허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손끝으로 척추를 따라 천천히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아프지? 요추 4번 부근을 살짝 눌러보자. 수진이야. 하며 몸을 움찔했습니다. 역시 여기구나. 디스크 사이에 염증이 생겼어. 정만은 따뜻하게 데운 오일을 손바닥에 충분히 발라 온기를 전달한 후 수진의 허리 전체를 감싸듯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넓은 손바닥으로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로 천천히 마사지했습니다. 힘 빼고 편하게 있어. 숨도 깊게 쉬고. 몇 분 후 근육이 어느 정도 이완되자 정만은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더 정밀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척추 길이끈을 따라 위아래로 부드럽게 압박하며 뭉친 근육을 하나하나 풀어주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아픈 곳이지? 정만의 숙련된 손가락이 정확한 혈자리를 찾아
적당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아, 시원해요? 수지는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정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뭉쳐있던 근육들이 스르르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만은 이제 더 깊은 근육층에 접근하기 위해 손가락 관절을 이용한 지압을 시작했습니다. 요추 주변의 심부 근육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했습니다. 조금 아플 수 있어. 참을 수 있지? 정만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작은 신음을 내며 몸을 살짝 떨었지만 곧이어 시원해요. 정말 신기해요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만의 30년 경력이 고스란히 담긴 전문적인 손기술은 정확히 아픈 부위를 찾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만은 척추 전체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 목부터 꼬리뼈까지 길게 쓸어내리며 마무리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일어나봐. 어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자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아까까지 아팠던 게 거의 사라졌어요. 치료를 받으며 수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아무도 자신을 걱정해주지 않았는데 시아버지만큼은 여전히 자신을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만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없었으면 이 집은 벌써 무너졌을 거야. 아들 대신 내가 널 지켜야지. 그 말에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위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짐일까? 여름이 깊어갈 무렵 마을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정만과 수진의 일상은 평온한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식사를 나누고 낮에는 각자의 일에 몰두하며 저녁이면 정만이 수진의 허리를 치료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수진의 허리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꼈던 찌릿한 통증이 사라졌고 마트에서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도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아버님. 병원에서도 이렇게 빨리 나아지지 않았을 텐데요. 수진은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정만 역시 자신의 치료 실력이 여전하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하게 지내던 일상에 작은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럼 됐어. 앞으로도 꾸준히 받아야 해. 한번 다친 곳은 재발하기 쉬우니까. 정만의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치료 시간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때문에 정만은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야 수진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오늘은 허리 아래쪽까지 제대로 봐줄게. 엉덩이 근육도 많이 뭉쳐있는 것 같더라. 수진이 평소처럼 엎드리자 정만은 따뜻하게 데운 오일을 손에 발라 어깨 부분부터 천천히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의 손길이 수진의 목 뒤쪽에 닿는 순간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치료를 받는다는 느낌을 넘어서 한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정말 많이 뭉쳤네. 마트 일이 힘들지. 정만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렸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버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남성적으로 들렸을까? 정만은 수진의 허리 중앙 부분을 충분히 풀어준 후 이제 더 아래쪽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수진아, 이제 엉덩이 위쪽 근육을 봐줄게. 여기가 뭉치면 허리 전체에 영향을 주거든. 정만의 손이 수진의 허리띠 바로 아래 부분에 닿았습니다. 아! 수진이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정만의 손길이 엉덩이 윗부분의 근육을 천천히 풀어주자 몸 전체에 이상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곳은 평소에 아무도 만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남편조차도 이렇게 세심하게 어루만져 준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정말 딱딱하게 뭉쳐있네. 꾹 참아봐. 정만이 엄지손가락으로 엉덩이 양쪽의 깊은 근육을 눌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상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정만의 두 손이 수진의 엉덩이 라인을 따라 좌우로 움직이며 근육을 이완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골반이 바로 잡혀.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에 계속 무리가 가거든. 정만의 설명을 들으며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정만의 손길이 엉덩이에서 허벅지 뒤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 햄스트링 근육도 봐줘야 해. 다리 근육이 뭉치면 허리까지 당기거든. 정만이 수진의 허벅지 뒤쪽을 길게 쓸어내리며 마사지해주자 수진은 온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감미로운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만의 손길은 전문적이면서도 무척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연인의 애무를 받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에 사는 박순자 아주머니가 우연히 정만네 집 거실 창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거실 창문 너머로 충격적인 장면이 보였습니다. 정만이 수진의 엉덩이 부분에 손을 대고 마사지하고 있었고 수진은 황홀한 표정으로 신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지만 순자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그런 곳을 만지고 있다니. 그리고 수진의 표정은 분명히 치료를 받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치료가 끝나고 수진이 일어나 앉자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정만 역시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몸이 이렇게 편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고 촉촉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만난 김영숙과 이화자에게 어젯밤 본 충격적인 장면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엉덩이를 만지고 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마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소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만 오가던 이야기가 이제는 마을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순자가 목격했다는 그 장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과장되고 왜곡되어 갔습니다. 수지는 마트에서 일하며 점점 더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계산할 때마다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 여자가 그 유명한 쯧쯧 시아버지와 말이야. 이런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수지는 견디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진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마을에서 우리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정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문? 치료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나는 물리치료사였고 너는 환자였어. 뭐가 잘못된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특히 제 엉덩이 부분을 만지시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명히 전문적인 치료였는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만 스스로도 그 순간 느꼈던 묘한 감정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의 부드러운 살결을 만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일어나던 설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정만은 수진에게 평소처럼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까짓 소문 때문에 치료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 내 몸이 더 중요해.
정마는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까지 쳐서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못 봐. 편하게 받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엎드리자 정마는 따뜻하게 데운 치료용 오일을 손에 발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진의 몸이 경직되어 있었고 정만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정만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분명히 순수한 치료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수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한 여자로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긴장 풀어. 예전처럼 편하게 있어. 정만의 손이 수진의 목 뒤쪽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정만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의 따뜻한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진 역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만의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를 받는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은 정만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정만은 먼저 목과 어깨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모근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딱딱하게 뭉쳤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정만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정만의 손길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만의 손가락이 목 뒤쪽 혈자리를 정확히 찾아 지압해주자 하며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정만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정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시원해요. 수진의 대답에 안도하면서도 정만은 자신이 왜 이렇게 수진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만의 두 손이 어깨 전체를 감싸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주자 수진의 몸이 점차 이완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정만의 물음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손길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정만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진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던 자신에게 수진은 새로운 존재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만의 손이 등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 근육을 번갈아 가며 깊숙이 눌러주었습니다. 여기부터가 진짜 문제 부위야. 정만의 손바닥이 수진의 등 전체를 감싸며 위아래로 길게 쓸어내렸습니다. 수진은 정만의 손길을 받으며 온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만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단순한 치료를 넘어선 무언가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허리 쪽으로 갈게. 정만의 손이 수진의 허리 위쪽에 닿았습니다. 정만은 자신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부드러운 허리 라인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신음을 흘리며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정만은 자신도 모르게 더욱 부드럽게 손길을 움직였습니다. 정만의 마음속에는 수진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함께 더 많은 반응을 보고 싶다는 묘한 욕망이 공존했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도 봐야 하는데. 정만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만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수진의 그 부분을 만지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거기는 안 해주셔도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수진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만의 손길을 더 받고 싶으면서도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만의 손이 수진의 허리띠 바로 아래 부분에 닿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좌우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눌러주자 수진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아파요. 수진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만은 더욱 세심하게 압력을 조절하며 마사지했습니다. 참아봐. 이렇게 해야 골반이 바로 잡혀. 정만의 손이 엉덩이 라인을 따라 좌우로 움직이며
근육을 이완시켜 주었습니다. 수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히 치료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들까요? 정만의 손길이 엉덩이에서 허벅지 뒤쪽으로 이어지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서울에서 살던 정만의 큰아들 정호와 큰며느리 미경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미경이 휴대폰을 꺼내며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며느리랑 이상한 관계라는 소문이 인터넷까지 퍼졌어요. 그런 게 아니야. 수진이가 허리가 아파서 치료해 준 것뿐이야. 정만이 애써 진정하며 설명했지만 정만 스스로도 최근 들어 수진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만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수진의 부드러운 살결을 만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수진의 작은 신음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수진과의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경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치료요? 밤마다 둘이서 방에서 엉덩이 마사지까지 했다면서요? 수진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제 허리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수진 자신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만의 치료를 받으면서 느꼈던 그 묘한 감정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만의 따뜻한 손길이 몸에 닿을 때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습니다. 정만의 손길을 받을 때 느꼈던 그 떨림, 그 설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이 죽고 난 후 메말랐던 마음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정만이 자신을 만질 때마다 느꼈던 그 전율, 그것이 단순한 치료 효과였을까요? 미경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혼자 지내기 힘드니까 시아버지한테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외로움 때문에 정만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그 의존이 점점 다른 감정으로 변해간 것은 아닐까요? 정만의 치료를 받으면서 느꼈던 안정감과 행복감, 그것이 과연 순수한 감사의 마음이었을까요? 수진은 정만을 바라봤습니다. 정만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통해 상대방도 같은 마음임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치료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향한 마음이 가족애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만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정만의 마음속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치료였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정만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의 몸을 만질 때마다 느꼈던 그 묘한 감정들, 수진의 신음소리에 반응하던 자신의 몸, 수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언제부터인가 며느리가 아닌 한 여자를 보는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수진은 정만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위로는 다른 의미로 변해갔습니다. 수진과 함께 있을 때만 외로움이 사라졌고 수진의 웃음소리만이 정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만하세요. 이 나이에 며느리랑 이런 소문 나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미경의 날카로운 말에 정만과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수진아. 정만이 급하게 불렀습니다. 정만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진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떠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정만이 자신을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정만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만의 따뜻한 손길, 정만의 부드러운 목소리, 정만과 함께 보내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대방의 눈에서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들이 죄스럽기도 했습니다. 정만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향한 마음과 도덕적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수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만을 향한 마음이 커질수록 그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 계속 들어봐 주세요. 사연 대방출이었습니다.